가정 파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1. 조용히 시작된 주말 부부.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국가의 행정과 연구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국가적 결단. 지방도 수도권과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말 아래 수많은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국가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많은 가정에는 조용한 균열로 남았습니다. 서울에 가족을 두고 지방에서 홀로 근무하게 된 남편들. 주말이면 고속도로를 달려 가족을 만나고 일요일 밤이면 다시 혼자 사는 관사나 아파트로 돌아가던 삶. 그렇게 주말 부부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2. 너무 성실했던 남자. 그 남자는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부모의 기대를 등에 업고 묵묵히 공부해 공무원이 된 사람. 주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고 주말이면 고향에 들러 연로한 부모의 논과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화려한 언변도 없고 술자리보다는 집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아내에게 늘 말했습니다. 당신만 믿고 열심히 살게. 그의 세계는 가정과 책임이 전부였습니다. 3. 세련된 세계로 들어온 아내.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로 직원이 된 아내는 지방도시에서 자라서 순진했으나 나름대로 끼를 갖고 있던 단아한 아내. 지방 이전 국가정책으로 서울에 가정을 두고 내려온 직장 상사와의 미묘한 만남.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문화적 차이가 발달된 매스컴에 의해 많이 희석되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색다른 문화 차이를 경험한 그의 아내는 우선 새로 접하게 된 회식 문화에서 나름 갖고 있던 끼가 발동되기 시작하였다고나 할까? 세련된 동료들, 깔끔한 외모와 말투, 그리고 능숙한 인간관계. 집에서는 아이 셋의 엄마였지만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후배이자 동료이자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여 집에만 오면 변함없이 보수 공무원 삶의 정점을 찍는 남편과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 자녀들과 남편의 촌스럽고 고집스런 삶의 방식에서 점점 새로운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 4.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틈. 어느 날 회식 자리.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는 자신을 유난히 챙겨주는 상사를 발견합니다. 세련된 말투, 부드러운 배려, 그리고 혼자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말. 서울에 가족이 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은 너무 허전하네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식이 끝난 밤, 술에 꽤 많이 취한 상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차를 두고 가야겠어요. 저와 집 앞까지 카풀 가능하세요? 그날 그녀는 예의 바르게 상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상사의 아파트 앞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는데 훈훈한 대화로 무르익은 분위기는 차 한 잔만 하고 가라고 말하는 그 남자의 멋짐이 가슴을 뛰게 하였으니 드라마에서나 느꼈던 설레임에 그만 술에 취한 듯한 상사의 부탁에 잠깐의 망설임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문턱. 그 문을 넘은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건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5. 1년 넘게 이어진 이중생활. 그날 이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잘 자요, 천사. 당신 이불 속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평범한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야근이 잦아졌고 연수가 늘었고 외출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남편은 느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힘들지? 내가 더 잘할게. 그 믿음은 아이 셋을 둔 가장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6. 드러난 진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두 사람의 동선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오후, 어느 날은 모텔, 어느 날은 상사의 아파트.
날짜와 시간, 장소가 차갑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7. 법정으로 간 가정. 결국 이혼. 16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500만 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상간남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3,200만 원의 합의. 돈으로 정리된 책임. 그러나 상처는 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8. 그녀의 선택.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전 남편이 아니라 상간남의 편에 섰습니다. 상간남은 위자료 지불로서 자신의 가정은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마음은 그녀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16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전 남편과 자신이 낳아 기른 새 아이도 잊은 채 그 사람 가정에 이 사실을 알리면 당신 과거도 캐서 다른 소송을 걸겠어. 자신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새 자녀와 남편을 잃고도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가정보다 아이들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9. 남겨진 사람들. 남편은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상간남은 각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직장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 자리가 지켜질까요? 50대 중반의 불륜으로 깨어진 가정과 자신의 삶의 자취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그때 이 선택이 어떤 의미로 돌아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 마무리 경종. 국가 정책은 성공과 실패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틈에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 남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가정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멈춰 서서 돌아보는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 징검다리였습니다.